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가구 돈 관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표지 굉장히 상큼하니 예쁘죠? 혼자 사는 싱글 여성이 쓴 책인데요. 혼자서도 잘 사는 돈 관리법. 이분은 좁은 고시원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해서 상경 14년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 자리 잡기까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빚 없는 건강한 가게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시대,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좋을 책이에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자기가 재테크 책을 읽어봤는데 다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재테크 카페도 가봤는데 다 가정이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얘기를 해서 나랑 좀 맞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정말 근데 이분 진짜 똑똑하고 야무지고 며느리감 1순위? 제가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왜냐면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뭐 집을 사야 된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나 혼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이 노하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돈 모으는 게 힘들고 재미없게 느껴졌대요. 저축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일 때는 써버리고 싶다. 저 돈을 확 다 써버리면 엄청 재밌을 텐데 싶었대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저축이 2천만 원을 넘어서자 슬슬 돈 모으는 게 재미있어졌고, 저축액이 제 연봉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 진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 내가 인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유, 실패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뒤부터는 돈을 모으고 키우는 일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돈을 모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죠. 자유로워져요. 돈을 많이 모을수록. 좋죠. 돈 관리의 기본 원칙은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쓰는 돈보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출 관리를 하자라고 합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내가 가장 잘 쓴 돈과 이거 괜히 샀다 싶은 것들을 목록을 올려놨어요. 바디 브러쉬. 혼자 살면은 누구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이걸 샀다고 하고요. 간접 조명. 작은 램프 하나라도 들여서 집안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레슨을 받고 나서 화장을 정말 잘하게 돼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목 디스크가 심한데 기능성 베개를 이용하면서 잠을 훨씬 푹 잘 수 있게 되어서 1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베개인데 아깝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공기청정기도 좋았고요. 퍼스널 컬러 상담받은 것도 좋았고, 건조기, 빨래 건조기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집에 좀 방도 좁고 이러면 넣을 데도 없고 하잖아요. 꿉꿉하고. 그래서 공간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광파 오븐, 집밥을 해먹고 싶다면 구매하길 권하는 가전이라고 하십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죠. 저는 이제 광파 오븐도 없고 건조기도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바로 신용카드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는 까놓고 말해서 외상을 하는 겁니다. 엄연한 빚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심각하다, 빚이 막 자꾸 불어난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대출을 받아보거나 채무조정 제도 서비스를 받아서 상담을 통해서 좀 극복해보라고 팁을 드리고 있어요. 빚을 갚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빚만 다 갚다 보면은 여분의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급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저축 가능 액수는 80% 빚 갚는 데 쓰고, 그러니까 저축 가능한 액수의 80%는 빚을 갚는 데 쓰고요. 20%는 따로 저축을 해서 비상금을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빚만 갚아라 라고 하면요,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시 빚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또 혼자 사는 분들은요, 장비빨이라고 하죠. 뭐 취미가 생길 때마다 장비를 막 산대요. 스노우보드, 골프채, 테니스 라켓, 뭐 건강기구, 그 다음에 뭐 탁구 치시는 분도 탁구 라켓도 사더라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장비를 사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 공간 차지하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저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술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면 하루에 진짜 몇만 원은 그냥 훅 쓰죠. 가능하면 평일에 약속을 잡거나 직장 근처에 있는 친구랑 점심을 간단히 먹는다거나 런치 메뉴를 이용하고 저녁 약속과 달리 2차, 3차로 늘어지지 않아 시간도 돈도 절약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점심 약속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잘하게 돈이 새는 구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SNS, SMS 서비스. 카드를 썼을 때 문자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달 300원 정도인데요. 카드가 3장이 있다면 900원 정도 매달 나가는 거죠. 그럼 1년에 이 돈이 10,000원이 넘어요. 엄청 큰 돈이죠. 소액 결제. 핸드폰 소액 결제는 내가 쓰는 줄도 모르고 슝슝 나갑니다. 이런 것도 다 막아두면 좋겠죠. 특히 아이들이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날, 한 푼도 쓰지 않은 날을 정해보라고 합니다. 무지출 데이, 소비 디톡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식사는 집에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냉파, 냉장고 파먹기를 하자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보낸 하루가요, 돈을 마음껏 쓰는 날보다 마음이 편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산다는 감각이 느껴져 정신적으로도 이롭더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계부를 매일 꼼꼼히 쓰는 사람으로서 가계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점은 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짠돌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무지출 이번 달에 몇 번 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싱글은 모르겠는데 가정이 있는 경우는 무지출 데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쓰던 사람이라면요,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생활비 봉투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일주일분 예산을 나눠라 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일주일에 나는 이만큼만 쓰겠어. 저는 체크카드가 있는 통장에 주별로 이체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현금으로 결제하기가 힘든 게 되게 많아요. 카드로 띡 하면 그 버스 같은 것도 훨씬 편하고 하니까요. 특히 전 버스 때문에 카드는 못 없애겠더라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돈을 절약할 수 있대요. 알뜰한 친구,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좀 더 아껴야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되고요.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소비 절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5사람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5명이 꼭 그렇게 부자나 절약을 잘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절약으로 유명한 블로거의 포스팅을 보며 동기부여를 해도 좋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달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서 의견을 받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좋은 팁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만난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책 읽고 좋은 저자 있으면 팔로잉하고 그러면서 제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바꿨던 것 같아요. 정기 구독의 늪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 반찬 같은 음식 구독, 막 계란 같은 것도 요즘 막 우유 같은 것도 월로 끊어서 하라고 하죠. 그게 자주 먹는 것 같지만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꽃, 그다음에 와이셔츠 세탁 이런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대요.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거, 유튜브 레드 이런 것도 처음에 한 달 무료 해놓고 돈을 계속 쓰게 하죠. 클라우드 용량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돈이 슝슝 한 달에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연 2%의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LH 마이홈 상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이런 공적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 주거 프로그램은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뜨는 공고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리고 특정 지역, 내가 뭐 서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LH랑 SH 콜센터 연락해서 나는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이 지역 공고가 뜨면 문자로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면 문자 안내도 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건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식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설이나 추석 때는 이 할인폭이 10%로 커질 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동문시장 아세요? 거기 가면은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들어가요. 그 바로 앞에 신협인가 수협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품권 사서 들어가서 회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족발, 고기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기념품도 살 수 있죠. 초콜릿 같은 것도 팝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도 쓰고요. 전 동네에서도 쓰고 재래시장, 그다음에 또 그 도매시장, 그다음에 마트나 정육점도 이걸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저는 항상 집에다가 얘를 넉넉히 구비해 놓고 들고 갔습니다. 어떤 적도 있었냐면 이거를 9,500원에 산 거잖아요. 1,000원치 상추를 사고 얘를 줬는데 할머니가 9,000원을 거슬러 준 적도 있어요. 할인율이 몇 프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쨌든 좋죠. 온누리 상품권은요. 이게 법적으로는 60% 이상을 써야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글씨를 거의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자세히 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다 현금화를 해주기 때문에 잔돈 잘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지하철만 이용한다면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자.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면 지하철만 탔을 때 되게 여러 번 탈 수 있고 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를 적는 이유는 돈 관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계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분석하고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해요. 소비를 기록하고 분석한 다음에 3개월 정도의 지출 내역을 묵묵히 기록해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패턴으로 돈을 쓰는지 알 수 있겠죠. 둘째, 예산을 세운 다음에 줄여나가요. 동시에 저축액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셋째, 수입원을 늘리고 저축계획을 세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분처럼 책을 낸다거나, 이분 책 2번째 내셨는데 이런 것도 아마 절약을 하면서 준비를 미리 하셨을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갈 일을 대비해 목적별 통장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효도 자금 통장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계좌에 별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빨리 모아서 핸드폰 바꿀 거야. 뭐 핸드폰 마련 통장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노트북을 위한 통장. 노트북이 2년 후에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돈을 모으고 기분 좋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모으고 나면 투자라는 걸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투자의 원칙을 3가지를 적어주셨어요. 첫째, 처음에는 돈의 흐름을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할 것. 돈을 왕창 벌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체험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2번째는요. 용도가 있는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다음 학기의 등록금 이런 걸로 투자를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로 잠깐 투자해서 요만큼만 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다가 망하는 시나리오가 정말 많죠.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2018년도 1월 20 며칠에 아마 최고점 한 2,400에서 2,500만 원을 찍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가격이 반도 안 되죠. 그 막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빚을 내서 하고 등록금 할 돈을 하고 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의 원칙 3번째는요. 선입견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금씩 도전을 해보다 보면 한두 번의 실패는 괜찮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 투자 방식은 절대로 아니라고 결론 지어버리거나 한두 번 성공했다고 이게 최고야 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로 자기 개발을 꼽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완전 공감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거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에 책을 2권이나 낸 저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가면요, 인터넷 강의는 물론이고 각 기관 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는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훈련 과정을 안내 지원하고 있으니 꼭 들어보세요.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것은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공짜로 제공하는 강의가 많아요.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포털이 여러분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에도 많아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이디만 만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세금 강의, 재테크 강의, 인문학, 외국어 다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돈이 별로 안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이름이 공하연 저자의 1인 가구 돈 관리 정말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